한 시대의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 TV는 진보 정신의 학문적 배경을 탐색하고자 학문의 왕도를,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논하고자 정치평론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70년대에서 80년대 이 땅의 상당수 대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 대하여 출판된 지 40여 년 만에 이원복 버전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공동 집필한 종합본 형태의 책이어서 어떠한 의견이 어떤 저자와 충돌하는지를 적기는 어렵다는 점을 먼저 이해도 구할 겸 밝혀두고자 합니다.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그동안 나름대로 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으므로 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를 최대한 팩트로 정리하고 이 팩트들을 어떻게 해서 이해할 것인가를 그 다음에 고민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글을 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팩트와 해석 사이에는 늘 엄청난 간극이 있으므로 해석은 최대한 초기엔 오차 범주를 넓게 잡아 나가되 역사의 진행에 따라 오차에서 탈락되는 일정 범주들이 나타날 것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른 당연한 신텍스 체제로서의 해석의 정형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1930년대 당시의 인식과 1940년대의 현실, 1950년대의 현실 등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때 남북 정권들은 어떤 선택을 하였으며 그 선택의 결과물로 나타난 새로운 현상들은 무엇인지를 기준점으로 판단하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둑에서도 보면 앞의 착점들이 그대로 그 뒤의 착점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남북 정치 세력들은 매 순간마다 어떤 수를 두어왔고 그 결과들이 현재의 한국 사회에 어떻게 현상화, 구조화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방 전후사를 재복기해봐야만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여는 신의 한 수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1930년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조선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일제 강점기였으므로 철학적, 사회 사상사적 운동은 거의 미비하고 오로지 일제에 대한 저항, 해방운동이 전부됐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식인 중 일부가 자신의 신분 여부를 떠나 유럽에서 전해져 온 공산주의 사상을 동경하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김일성이 처음부터 공산주의에 심취되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의 행적이 처음부터 소련, 중국 영향권 반경에 있었음은 지리적 이유로 자연스럽고 김구는 친중국적 반경에, 이승만은 친미적 반경에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은 친미적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미국 민주주의를 왕정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설정하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 전승국의 양축이었던 미소에 의해 세계의 패권이 둘로 나눠지기 시작하자 독립운동을 하던 민족 지도자들도 불가피하게 친미파, 친소파로 갈라지게 되는데 친중국적이었던 김구의 노선이 힘을 못 쓴 데에는 중국이 당시에는 패전국이지 전순국이지는 못했다는데 그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즉 빼기 약했다는 것입니다. 1945년 해방과 분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북측에는 소련 지원받는 세력이, 남측에는 미국 지원받는 세력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 대다수가
망명 정보가 상해에 있었던 지리적 이유로 정서적 친중이 많고 친소파는 소수였을 것인데 해방 공간에서는 친소파들이 급격히 대세를 장악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소련 스탈린 정부는 북한의 나이도 어린 김일성을 낙점하여 의성 정부를 세우게 했음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공산주의 특성상 인민 대중을 위한다는 명문하에 토지 개혁을 실시하고 봉건 지주들과 친일 세력들을 제압하면서 통치력을 확장해 나갔는데 북한 김일성이 남한을 침략한다는 자객에게 주어진 영토 안에서의 성공적인 공산화를 뒷전이고 내심은 소련, 중공의 남진 정책을 대신 수행해 주는 것이 정권을 준 사람에 대한 보답이었을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승만 세력도 시스템상으로 미국식 민주주의 기초를 닦는 한편 가운데서 방해되는 세력으로 서 있는 김구와 여운형, 송진우, 장덕수, 조봉암 등을 제거하고 겉으론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도 내심에서는 자유당 일당 지배체제의 구축의 혈안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6.25 전쟁은 분단 한국사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6.25 남침만 없었어도 해방 후 한국 분단사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한 것입니다. 동서독의 사례에서 보듯 남침이 일반 민중들에게 끼친 악영향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할 것입니다. 관제 이데올로기를 빼고 엄밀하게 보자면 일제 이후의 미제나 소제나 어떤 체제가 더 훌륭하냐 하는 것은 그 이후의 경기장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 관리하는 능력에 따라 평가되는, 즉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도 역시 경쟁관계였고 그 씨앗들이 아직 만개하지 않았다 봐야 하는 게 정확하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미국 중심 체제가 일종의 야구 같은 시스템을 짜는 것이었다면 소련 중심 체제는 일종의 축구 같은 것으로 잘 짜서 세계 시장을 야구냐 축구냐로 짤 수 있었는데 이 둘이 야구와 축구가 공존하듯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왜 굳이 하나로 패권주의로 한쪽이 한쪽을 굳이 이기려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시민들에게 다양성을 잘 선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 국가에 와서 무릎 꿇어라 하는 초제국주의 등장, 이것으로 변질되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얼마든지 다른 바둑으로 변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1960에서 70년대를 휩쓴 미소 냉전 체제는 그 휘하의 위성 국가들을 줄 세우는 세계사적 질병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미소의 대리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6.25를 시발로 베트남, 쿠바, 헝가리, 체코 등지에서 미소는 계속 충돌하고들 있었습니다. 그냥 야구하고 그냥 축구해도 될 일을 무슨 명분을 걸어서라도 너네는 야구하지 마, 너네는 축구하지 마 하는 억지들이 관철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의회 민주주의냐, 일당 독재 체제냐 하는 이 거대한 경쟁 관계망에 어느 정도 성패의 윤곽이 드러나는 사태들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문제는 경제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고 독재정이냐, 민주정이냐 하는 것은 정치 시스템에 관한 문제인데 이론적으로는 1. 공산제 민주제, 2. 공산제 독재제, 3. 사회제 민주제, 4. 사회제 독재제, 5. 자본제 민주제, 6. 자본제 독재제, 이렇게 6가지의 경우의 수 가운데 정치적 독재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국가 발전이 망가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경제 시스템 여부보다 정치 시스템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할 것입니다. 1980년대 이후로 한국 사회도 독재제에서 민주제로 가는 정치개혁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룩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남북 양쪽은 모두 적대적 공상관계처럼 북은 김일성에서 김정일 세습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남은 유신 독재에 이어 군사 파쇼 체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냉정히 말하여 양쪽 다 관변 이데올로기가 강화되고 북은 러시아, 중국의 하수로 남은 미국의 대변자로 계속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결국 누적된 변화가 나타나는데 남한이 개방 체제 속에서 대외 무역이 활성화된 반면에 북한은 그놈의 주체 자립 경제로 폐쇄 시스템 속에 갇혀버렸다는 점입니다. 1960년대 이후 남한 경제는 비약적 성장을 한 반면 북한 경제는 1980년대 이르러 급속히 쇠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미국 경제와 소련 경제를 보는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는 반대로 미국과 손을 잡은 중국이 서서히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도 북한은 중국의 개혁 개방 노선, 즉 등소평 노선을 따르지 아니하고 소련보다 더한 자폐 경제 시스템을 고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급격하게 내부에서부터 붕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전 세계의 화약고로 돌변해 있는 지역이 한반도입니다. 북한은 몇 차례 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로지 하나의 길, 대남 적과 통일의 외통수의 길로 진군하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를 휩쓸던 주사파 추종 세력들은 어느새 한국 사회의 주류로 성장해서 지금 한국 사회의 중심 지도층을 장악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북이 노리는 유일한 전략이 관철되기 일보 직전 상황입니다. 소련에 의지하던 북한은 그 중심 후원 세력을 중국으로 바꾸었고 현재도 계속 반미 자주화의 깃발로 미국 중심 체제에 가장 강하게 타격을 주려는 테러 국가화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은 북에게 베트남처럼 개혁 개방 경제로 나오라 설득하면서 더 이상 중국 소련의 하수로 종속되지 말라고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지난 80여 년간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미국의 보호 우산 아래에서 비약적 경제 성장을 이룬 반면에 아직도 국민들의 낮은 민주의식과 천박한 자본주의 전통으로 사회 전체가 좌파 파쇼로 넘어가도 저항도 하지 아니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스스로 역량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바보 같은 정치 노선으로 역사가 파행으로 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북이 남한을 침략했었다고 하는 결정적 오류를 지금이라도 그건 할아버지 때 잘못한 일이다 해야 할 마땅합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도 지금이라도 전 세계인들과 자유왕래하고 교역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남한 사회도 주사파 종교 집단들을 뒤로 물리치고 북한에 대해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가지면서 남북이 중심이 되어 동북아 경제 협력 다자기구를 출범시킬 정치 외교적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해방 전후사는 이미 다 지난 과거의 바둑돌들입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은 남북 간에 다시는 한쪽이 한쪽을 무력으로 침공하고 점령해서 통일하는 그런 잘못된 통일관은 버려야 한다고 하는 점일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적과 통일의 허황된 꿈을 갖지 말고 전 세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개혁 개방 체제로 체제 전환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남한 사회 또한 지금까지와는 완벽히 다른 선진 민주 시스템으로 국가를 재무장하고 국민들에게 자유민주 시민의식이 고양된 세계 속의 새로운 한류와 같은 민주정치를 내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한국해방전후사 재인식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은 총론을 펼쳐 보인 것이다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시간 나는 대로 강론을 펼치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 방송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